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감기 걸리게 되면 면접 때도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에너지가 좀 다운되기 때문에 면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 어떤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것도 면접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과 관련해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소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고민을 100만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면접 단계에서는 100만 첫 번째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면접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사전에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지원자 중에서 임기응변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지원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현장에서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면접 중간이나 마무리 부분에서 좀 약간 의도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든지 좀 전혀 다른 그러한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되면 좀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 면접 분위기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대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처럼 면접의 가장 처음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그게 결국 이 면접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 면접관으로서 좀 자기소개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돌발 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이드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발 상황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분 자기소개를 굉장히 잘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면접관이 딱 제가 앉으니까 우리 지원자 암기한 자기소개 하지 말고 진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게. 혹은 자네 외운 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줄 테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진솔하게 우리 지원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약간 좀 뭐랄까, 내가 분명히 외운 걸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하자니 약간 뭐 멋있는 말도 좀 만들어 왔고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외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면접관이 요구한 대로 내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기 일쑤거든요. 면접관은 어떠한 의도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냐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숙련된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이러한 좀 주도권을 자기한테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강하게 흔드는 거예요. 너가 의도된 대로 이 면접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도대로 면접이 진행될 것이고 너의 그 당황함 속에서 너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면접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들, 이와 같은 상황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원자 강민혁입니다. 사실 오늘 면접 대기실에서 주변에 앉아있는 지원자들 보면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걱정만 하기보다 향후에 이런 뛰어난 지원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이 들고 꼭 한번 일해보고 싶은 또 그러한 의지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좀 좋은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면접 보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워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까지 외워 가셔야 돼요. 자기소개 버전을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면접관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지 않은 걸 얘기하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한 걸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좀 본인의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굉장히 그 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임기응변이 조금은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임기응변으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면접의 기회를 좀 뭐랄까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기응변만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면접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원자한테 30초 안에 자기소개를 끝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한 건 1분인데 갑자기 30초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약간 버퍼링 감안해서 한 40초 정도 준비하긴 했는데 아무리 얘기 잘해도 30초 안에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엄청 빨리 얘기해요. 어떻게 30초 안에 끝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좀 가질 수가 없겠죠.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흔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면접관이 좀 지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는 모습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1분 동안 준비한 정말 그 뭐랄까 판타스틱한 그 자기소개 한번 보여주려고 의도한 면접관이 요구한 건 그게 아닌데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자기소개를 해버리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면접관의 지시사항을 따라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 자기소개 준비하실 때 뭐 이렇게 타이틀과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먼저 나오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소재, 사례에 대한 게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하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30초나 이렇게 시간 제한이 걸리면 10초 만에 해라 그러면 맨 앞에 헤드라인 준비한 거 있죠. 그것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얘기하시면 아마 5초 이내 끝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10초 안에 끝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하셔도 뒤에 면접관들이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0초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개인의 소재는 생략하셔도 되고 맨 앞에 있는 타이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열정적인 지원자다, 이 열정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 있다,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열정을 발휘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지원자의 경험은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되고요. 열정 있는 지원자다, 난 입사 후에 어떤 열정을 발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이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면접의 어떠한 질문 답변은 구조적으로 단계별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많이 된 지원자일수록 효율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뭐 이야기 컨텐츠도 뺄 수 있고 시간도 뺄 수 있고 그런 식의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좀 촬영을 좀 할게요. 일단은 면접관이 30초 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그걸 따라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면접관이 갑자기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나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이렇게 막 저희 이력서 보다가 내가 갑자기 어떤 얘기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내가 뭘 잘못 얘기했나? 어떻게 하지? 뭐지? 약간 이렇게 걱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면접관은 면접관에 따라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뭐랄까 그냥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게 그 사람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여러분들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예를 들어가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면접관 바라보면서 면접관이 레이저를 쏘면 여러분들도 레이저를 쏴야 됩니다. 절대 그 레이저를 뭐랄까 회피해서는 안 돼요. 레이저를 쏘시잖아요? 레이저를 같이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간 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강렬하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발연기까지 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어쨌든, 이렇게 막 눈을 쳐다보시면 여러분들 눈을 더 크게 뜨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처음 눈을 마주친 그 정도의 동공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만 작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여러분들 쉽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건 떠나서 절대로 평가자의 그런 눈을 회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쳐다보잖아요. 그럼 면접관 보다가 순간 면접관이 뻘쭘해서 갑자기 또 다른 거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긴 거야. 이겨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노려보라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면접관을 그냥 막 이렇게 존경하거나 아니면 어른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되 절대로 회피하는 건 여러분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지원자가 강조하는 키워드가 나랑 같을 때가 또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뭐 다대다 면접을 봐요. 옆에 있는 지원자가 열정을 강조한 거야. 나도 오늘 열정이라는 얘기 하려고 했거든. 그거 어떻게? 순간 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되면 약간 좀 기운이 빠지고, 그쵸?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일단 준비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지원자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또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전 열정이 화신입니다. 어떤 열정의 경험이 있어요. 뭐 직무에서 뭐 이렇게 열정 발휘할게요. 이렇게 한 거 옆에 있는 지원자가 그럼 저도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원자처럼 열정 있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옆에서 똑같은 키워드로 강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괜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의기소침하거나 약간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면접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면접을 여러 번 보다 보면 비슷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왔다고 해서 뒤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지원자 평가자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나보다 굉장히 스펙이 좋은 예를 들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낙성대학교 학생이 왔다 칩시다. 낙성대학교 학생이 왔어. 나는 뭐 다른 대학교야. 근데 이 친구가 열정 강조했고 나도 열정 강조할 거예요. 왠지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열정인데 물론 내가 그 경험이 다른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낙성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자기소개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를 본인 스스로 해서도 안 돼요. 평가는 오로지 면접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모든 평가에 대한 부분은 면접관한테 던져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만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근데 면접관이 딴짓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시키고 막 이렇게 이력서 보고 자기소개서 본다? 이 정도면 양반인 거지. 근데 아예 이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 무슨 얘기 하냐면 무슨 면접과 관련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약간 뭐 회사 관련된 뭐 하여튼 뭐 다른 거 막 얘기하는, 뭐 거기서 뭐 오늘 뭐 김치찌개 먹을까 뭐 먹을까 이런 얘기 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된 얘기를 지네들끼리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잖아. 아니 내가 보고 지금 면접 보러 가고 해서 내가 지금 자기소개 시켜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얘기나 하고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만 면접관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고 그 다음에 코에도 귀가 달렸고 굉장히 어쨌든 모든 육감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이야기를 안 들으는 거니까 나는 여기서 괜히 힘주지 말자 해서 뭐 힘을 뺀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줄여버린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건 성의 있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딴짓을 하든 거기서 앉아서 뭐 고스톱을 치든 뭐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뭐 낮잠을 자든 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면접관이 여러분들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기소개를 잘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오늘 이제 저기 지하철 타고 집에 오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오늘은 어떻게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우리 저기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돌발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들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관련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가지고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자기소개를 좀 하는 방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에 갔었는데 자기소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약간 이런 돌발 상황이 있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계속해가지고 촬영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IT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창피하다. 예. 이게 제가 이 태블릿을 사고 쓰질 않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야구 그거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니까 좀 참고하셨다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하루에 이 취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오프라인 강의냐, 온라인 강의냐, 아니면 유튜브냐, 아니면 블로그냐 등등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거기 또 맞춰서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할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화이팅!